자, 오늘 수업 의지 철학 수업 진행합니다. 세상의 불공평함으로 삶이 자신 없는 사람에게. 이번 강의는 우월함으로 허영적인 인간은 밑에 부분이죠. 사실 가장 노예적이다. 자, 이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월함으로 허영적 인간. 뛰어난 인간들이죠. 뛰어난 인간, 탁월한 인간. 탁월한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노예적 삶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예적 삶을 살고 있다. 우리 주의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불공평함으로 삶이 자신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그런 조금 세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이런 뒤처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사람들, 탁월한 인간들도 세상의 불공평함으로 삶이 자신 없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사람은 동물적 야성을 막기 위해 너무 많은 쇠사슬에 묶여져 있어서 우리 탁월한 인간들, 탁월한 사람들은 더더욱 너무 많은 쇠사슬에 묶여 공부를 잘하려면 우등생이 되려면 많이 묶여야 되겠죠. 쇠사슬에 묶이지 않은 채로 탁월하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온화함, 침착함, 이성적, 사려 깊음 이런 것들이 다 쇠사슬병입니다. 쇠사슬병. 쇠사슬에 묶여있는 부자유의 병이죠. 불평등적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불평등적 특권은 탁월한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 되겠습니다. 이런 다른 사람은 누릴 수 없는 불평등적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렇듯 쇠사슬을 각오해야 하는 법. 이렇게 세상은 이미 이상적 평등 상태인지도 모르나니. 사실은 이렇게 불평등적 특권을 누리는 자들은 이미 쇠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상적 평등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철학자부터 공부합니다. 자, 미셸 푸코의 이야기. 우월함으로 허영적인 인간은 사실 가장 노예적이다. 라는 주제로 미셸 푸코의 말을 들어봅시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세상을 바라는 것은 철학의 허영이다. 그래도 불평등에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그 차이가 서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불평등은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평등한 세상은 약자의 허영, 불평등한 세상은 강자의 허영, 각자의 허영. 모두 평등한 허영을 바라진 않지만 허영적 불평등 또한 묵과할 수 없다. 허영적 불평등 또한 우리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강자의 허영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장막 뒤에 숨어 권력이 훈육해온 지배구조를 철저히 규명하고 또 해체해야 한다. 자, 우리는 권력이 훈육해온 지배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푸코가 감시와 처벌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배구조를 그대로 거기에 따르고 그 속에 적응하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탁월한 자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탁월한 자들이 오히려 더더욱 불평등 속에서 불공평 속에서
생을 살아야 하는 그런 운명에 빠지게 됩니다. 다음 철학자 니체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은 원래 불평등한 것. 인간은 이미 다른 생명으로부터 불평등적 특권을 가진다. 바퀴벌레보다 바퀴벌레와 인간은 비교가 안 되죠. 바퀴벌레 앞에서 인간은 엄청난 불평등적 특권을 가집니다. 가장 겸손한 인간. 이 자연에서 인간으로 갖는 허영심에 비교하면 가장 허영적 인간의 허영심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연에서 갖는 인간의 허영심. 아무리 미약한 자도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자연 속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풀을 뜯고 마음대로 잠자리를 잡고 마음대로 개미를 밟고 동물의 야성을 막기 위해 너무 많은 쇠사슬에 묶여 온화함, 침착함, 이성적 사려 깊음으로 쇠사슬병 중이다. 이렇게 허영심이 있지만 우리 탁월한 인간은 동물의 야성을 막기 위해 쇠사슬에 묶여서 쇠사슬병에 걸려 있는 거죠. 불평등적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렇듯 항상 쇠사슬을 각오해야 하는 법. 세상은 이렇게 이미 이상적 평등 상태인지도 모르나니. 우리 서두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철학자 내용 공부합시다. 세 번째 철학자는 다시 미셸 포가 등장합니다. 자, 사람의 허영심은 있지도 않은 상류 계층을 마음대로 만든다. 사람의 허영심은 있지도 않은 상류 계층을 마음대로 만들어버리고 이것이 허영심을 이용한 장사가 잘 되는 이유이다. 사람은 권력과 부의 부스러기를 잡고 자신이 평등하다고 생각하니 강자와 약자로서 서로를 이용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평등을 원하지 않도록 훈육된다. 이렇게 훈육이 돼버립니다. 이러면 곤란하죠?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면에서 바라보면 인간은 아무리 아니라고 발버둥 쳐도 어차피 크게 다르지 않은 이런저런 사람이다. 이런 별거 아닌 자가 타자의 득실에 조금 영향을 미치는 자리, 권력의 위치에 올라 그들의 의도대로 조금 특별하게 자신을 대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 뻐기는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다. 안쓰럽습니다. 이게 조금 높은 자리에 있다고 뻐기는 듯한 모습을 보면 안쓰럽죠. 자, 그 볼썽사나운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다.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대통령으로서 뻐기는 모습을 보면 좀 안쓰럽죠. 대통령이 무엇이라고 뻐깁니까? 자기 일만 하면 되는 그런 대통령. 별것 아닌 자리에 앉아서 대통령이라고 뻐기면 안 되죠. 제대로 된 학자들에게는 그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안쓰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대통령도 그러한데 그 밑에 그 아래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뻐기는 모습을 보이면 꼴송사나운 모습이 자 잊지 않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불공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평등을 원하지 않도록 그렇게 훈육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높은 자리에 있으면 뭔가 뻐기도록 자신의 힘을 드러내도록 하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훈육되는 그런 사회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쉽지는 않겠죠. 자, 다음 철학자. 자, 우월의 허영심은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갈구하는 인간의 노예 본능에 기원합니다. 우월의 허영심.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나고 싶은 허영심은 결국은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는 것이죠. 결국은 노예 근성. 우월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노예 근성을 가진 그런 자들의 특징입니다. 탁월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노예 근성만 보이는 분이니까. 인간은 강자에 대해서 평등이 아닌 불평등을 구걸합니다. 오히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자행, 평등은 허영에 불과하니 좀 키우겠습니다. 평등은 허영에 불과하니 삶이란 권력의 의지이기 때문에. 삶이란 권력의 의지인데 권력이 뭡니까? 평등을 깨뜨리는 거죠. 평등을 꺼뜨려서 자기가 무언가 세상에서 꺾이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권력의 의지를 갖는 것인데, 그게 삶인데, 평등을 주장한다는 것은 허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로부터 유럽에서 공통된 것은 서양 철학의 공통된 내용이죠. 도덕적 가치가 모든 가치를 지배하게 하려는 시도이다. 도덕 철학이 가치를 지배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사실은 서양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니체가 서양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지만 동양 철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배후에는 가축대 본능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축대 속에 숨어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려는 비겁한 가축대 본능이 감춰져 있는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평등의 문제, 모두 아리스토텔레스적 탁월함. 아리스토텔레스는 탁월함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아리스토텔레스 탁월함을 모두가 목표를 하는데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 탁월함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체 무슨 평등을 원한다는 것인가? 자기 자신의 독창적 가치를 단념하는 것. 타인이 비굴한 단념을 하도록 엄중히 요망하는 것. 이것이 평등의 달을 쓴다. 우리는 혹시 이렇지 않는지 생각해보고 이렇다면 우리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자, 이제 모두 이 가치 평가로 복종하고 있고 가축대 본능은 중간의 것을 제일로 평가하는데 거기서 다수자가 살아가고 있고 이것이 나름대로의 방식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입니다. 이성적, 합리적 세상 속에서 살아오고 있는 나름대로의 방식이죠. 이렇게 이 본능은 모든 위계의 파괴자가 되고 모든 질서의 파괴자가 되고 가축대는 자기 이하이든 이상이든 예배자를 자신의 적대자, 위해자로 느낀다. 자, 모두 같게 만들려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축대 본능은 진정한 평등은 절대 아니죠. 자, 탁월자, 즉 상위 예외자를 다루는 가축대의
뜻밖의 솜씨는 부자를 설득하여 가축대를 섬기는 봉사자가 되게 하는 것. 뜻밖의 솜씨가 드러납니다. 뜻밖의 솜씨. 중간에 둥지 속에는 자신의 동료뿐이어서 공포가 없고 그럴듯한 평등이 있으며 자신의 존재가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자는 믿지 못할 자, 예배자가 되는 것은 죄책,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평등의 가면을 쓰고 우리 삶을 망가뜨립니다. 자, 어느새 평등한 노예가 된 타골자는 둥지 속 공허한 허영을 가장 흔합니다. 둥지 속, 가축대 둥지 속 공허한 허영. 어느새 평등한 노예가 되어버린 타골자. 자, 이렇게 어, 하향화된 평등을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는 불공평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가축대 본능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가축대 속, 가축대를 섬기는 봉사자가 돼서는 진정한 불공평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임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자, 다음 철학자. 자, 아우렐리우스의 생각입니다. 오늘도 평등의 언덕을 희구한다. 아우렐리우스는 평등의 언덕을 희구합니다. 그것은 의외의 곳에 서 있다. 사람들은 푸른 언덕, 모래 해변, 산기슭에 은둔하기를 원하지만 그런 꿈은 정신세계에 들어선 자에게는 부질없는 것. 정신세계는 푸른 언덕도 필요 없고 모래 해변도 필요 없습니다. 산기슭도 필요 없고 은둔이 필요 없는 것. 정신세계 속에서는 원하기만 하면 언제나 당신 속 깊이 은둔할 수 있기 때문 자신의 영혼 속은 더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인심처. 영혼 속 풍부한 덕을 가진 사람이면 그 덕으로서 마음의 평온이 다가오리니 영혼 속 풍부한 덕을 가져라. 평온한 마음은 당연히 정돈된 정신. 그대의 생애 원칙은 간결한 것일수록 좋다. 그것은 권력도 재력도 명예도 필요 없는 자신만의 평등 영역이다. 자, 정신세계. 정신세계 속에서 정연히 정돈된 정신을 가져서 정신세계 속에서 진정한 공평한 세상, 평등한 세상을 만들도록 합시다. 우리 삶 속에서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정신세계 속에서 자신만의 평등 영역을 만들라고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아테나가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종합하고 있습니다. 인류 정신은 사람들에게 권력이 훈육한 지배구조, 푸코의 이야기죠. 쇠사슬에 묶이는 불평등적 특권, 니체, 자신을 과시하는 자들에 대한 안쓰러움, 그것도 니체, 사람들의 이것은 미셸 푸코, 사람들의 가축대 본능, 자, 이건 니체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속의 평온, 아우렐리우스의 철학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혜신 아테나는 지상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평등은 타인에 대한 의존이 필요 없는 상태이니 그렇습니다. 타인에 대한 의존이 생기면 절대로 평등할 수 없겠죠. 누군가의 호의가 그에게 의존하게 하려는 의도인지 경계할 일이다. 호의를 함부로 받으면 안 됩니다. 호의를 함부로 받으면 그에게 의존하게 되고 평등은 무너지게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번 주제 우월함으로 허용적인 인간은 사실 가장 노예적이다. 탁월한 인간이 가장 노예적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를 잊지 않도록 합시다. 자신이 탁월하니까 안심하고 살다가는 자기야말로 가장 노예적 삶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번 수업은 우월함으로 허용적인 인간은 가장 노예적이다 라는 주제로 세상의 불공평함으로 삶이 자신 없는 사람에게 하는 여러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도 노트에 잘 정리해 놓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